안녕하십니까 센치한 개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클래스 형변환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과제를 하나 남겨드렸어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뭐였냐면 사실은 이 초급이 싫어 그 부분에 넣은 건데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저 닫아놨는데 접어볼까요? 이 상태에서 아마 그냥 넘기셨을 텐데 꼼꼼히 보셨다면은 더보기를 눌러서 과제를 확인해 보셨겠죠. 뭐 이렇게 한 두 가지? 두 가지네. 2번하고 3번을 제가 숙제를 넣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넣었던 건데 어떤 거냐면 부모하고 자식 클래스가 어, 똑같은 변수를 갖고 있다면 그 똑같다는 거는 이름이 동일해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 말이 더 헷갈리네. 그런데 요럴 때 과연 어느 쪽 변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따 코딩으로 보여드릴 거고. 3번은 어, 제가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미하고 파더하고 그랜드파더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있었죠. 3대가. 그래서 3대 세습을 받았는데 할아버지에서 나로 건너뛸 수 있는가는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어, 그 형변환을 했을 때 과연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은 기억나시죠? 업캐스팅이 되고 다운캐스팅이 되느냐 이건데 그걸 안 보여드렸어요. 과제로 남겨드리려고. 그래서 한번 코드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클립스로 한번 넘어가서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볼까요?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클래스 생성 방법입니다. 그랜드파더를 생성하는 방법은 객체를 생성하는 거는 앞에다가 원하는 거, 뒤에는 생성할 거 해서 이름 정하고요. 얘는 father는 father, me는 me 이런 거고 업캐스팅은 자동으로 된다고 했죠. 상속 관계에서만. 그래서 father를 grandfather로 올리는 업캐스팅은 그냥 이렇게 new를 쓰면 자동으로 된다. 또 me도 father로 올리는 거는 가능하다 자동으로. 근데 요건 안 보여드렸던 거죠. 요 마지막 거 15번째 라인에 있는 거 과연 me에서 grandfather로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가죠. 근데 지금 이게 여기 이제 뭐라고 하죠? 코딩상에서도 에러가 안 나고 문법상으로 그리고 실제 런타임을 해도 에러가 안 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뭐 저장 안 된 게 좀 있으니까 잠깐 지우고요. 지난 시간에 불편했던 것들 잠깐 끄겠습니다. 끄고요. 어디였지? B인가? 한번 볼게요. 빌드를 띡 아무 에러가 안 나네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한번 이상한 걸 한번 해볼게요. father를 한번 지워볼게요. 익스텐즈를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저장을 해볼게요. 어떤 에러가 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요? 아까 여기서 에러가 안 났던 건 미에서 할아버지로 건너뛰어도 그러니까 건너뛰어서 올라가도 됐던 거는 내가 타고 올라가면 결국은 그랜드파더의 손자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 덕분에? 파더 덕분이에요. 왜? 여기 다시 잠깐 쓰지 말고 미가 파더를 상속받았는데 이렇게 쓰니까 파더로 올라가 본 겁니다. 순차적으로 올라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는 딱 올라가 보니까 어, 파더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랜드파더로 가라고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이렇게 돌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파더로 올라갔더니 우리 파더가 그랜드파더의 상속자였네. 상속을 받았네. 그러면 그랜드파더로 올라갈 수 있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군 하고 판단해서 여기서 에러가 안 났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다운캐스팅은 다시 돌아가는 건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게 파더로 타고 올라가서 그랜드파더로 올라갔던 거니까 그 정보를 담고 있고 당연히 그랜드파더에서 나로 돌아오는 게 가능하겠죠. 애초에 정보를 줬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처럼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아들로 내려가라고 하면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 다운캐스팅 에러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까지 기억이 되시고 이제 변수 문제인데 두 번째 숙제예요. 변수를 한번 볼까? 만들어 볼게요, 변수. 간단하게 어떤 걸 해볼까? 파더로 그냥 바로 해볼까요? 여기다가 일단 프라이베이트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접근 제어 지시자를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이건 뭐 정규 편성은 아니었었지만 그 당시에 그 프라이베이트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만든다고 했죠? 클래스에서만 변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베이트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사용하면 안 되니까 우리 예제를 위해서 인트하고 옛날에 했던 거 그냥 해볼까요? 아빠 가방이 100원짜리예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똑같이 이걸 복사를 하는데 나는 좀
뭐랄까, 아직 학생이니까 이렇게 10원짜리로 가방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나의 있는 클래스에 있는 변수 중에 하나는 가방이 10원이고 파더는 100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뭐 한번 해볼까요? 아무렇게나 일단은 이걸 일단 다 지워버리자. 아니다, 지우지 말고 에러 나는 건 지우고요. 또 끄고 어떤 걸 해볼까? 여기 딱 있는 거 하나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m 하면 변수가 나오죠. 백이라고. 그럼 이거는 당연히 가격이 얼마일지를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가방 가격이. 찍어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알기 쉽게 이렇게 백이라고 제가 칠게요. 가격 이름을 봐야 되니까. 이름도 동일하게 할까요? 철자도? 스펠도 이렇게 지우고 빌드 한번 해볼게요. 네, 가방은 10원이에요. 내 거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 백은 백인데 아빠 거예요. 아빠는 아까 F였죠? 여기 이거 F로 바꿔보면 나올까? 에러가 안 나. 그래도 한번 확실하게 정말 맞는지 찍어보면 백이 있죠? 백 됐어. 그리고 또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면 내 가방은 10원, 아빠 가방은 100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될 것인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공부 삼아 해보는 거니까 해볼게요. 이걸 그대로 찍는데 일단 이걸 밑에 잠깐 내려다 놓고 과연 FF에는 어떤 놈이 나올까? FF 점 하면 father의 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한번 찍어보자고요. 갖고 와서 FF니까 이렇게 볼까요? 음? 이게 뭐죠? 에러가 났다는? 아, 여기 똑같은 게 또 있나요? 이거를 아이고 이거를 됐어. 찍어볼게요. 백백 나왔네. 백백. 이것도 아빠의 가방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다시 돌려볼까요? 다운 캐스팅을 해봐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강의가 아직 그 좀 이른 시간이라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헷갈리겠는데? 미로 하고 father를 다시 나로 돌아오는 거죠. 다운 캐스팅 이렇게 해볼게요. 문제 없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치자. 여기서 잠깐 실무 꼼수를 알려드리면 만약에 이거는 지금 뭐 프린트 할 때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걸 치다 보면 단어가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변수나 이런 게. 그러다 보면은 타이핑, 그러니까 암기를 위해서 타이핑을 한다.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게 은근히 오타가 많이 납니다. 가령 이게 지금 단순히 프린트, 화면에 찍어보는 용도가 아니라 이게 뭐냐 정말 문자열 값이었다. 우리 스트링 배웠죠?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간혹 이렇게 친다든가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나 더 있다든가 이게 이런 실수 안 할 것 같죠? 지금 이렇게 눈에 확 보이니까 똑같은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타이핑으로 그냥 하시던 분들은 초보분들도 뭐 익힌다는 느낌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오타가 하나 들어가요. 뭐 막 급하게 치다 보면 A 옆에 보통 여기 S라는 철자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키보드에 뭐 이런 게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찍어보다 갑자기 값이 안 맞아. 이런 상황,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찾기가 어려운 거죠. 도대체 어디서 오타가 난 건지라고. 그러다 보니 조금 되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꼭 항상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로요. 몇 분들은 커맨드겠죠? 이렇게 붙여넣는 연습을 하십니다. 컨트롤 V로.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복사해서 이걸 넣거나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어떤 메모장 같은 걸 켜가지고 복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거기서 복사해서 계속 갖다 이렇게 붙여넣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붙이라고 하죠. 이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류나 철자 이런 거 에러 같은 거 안 나게 하려고 복사를 많이 하세요. 뭐 이건 여담이었고 꼼수. 사실 꼼수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익히시게 됩니다. 왜냐면 그런 오타가 점점 발생을 하다 보면 아 내가 타이핑이 좀 급하구나 아니면 뭐 저 말하는 것처럼 좀 말하다가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실수가 나와요. 버릇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그걸 터득하시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다시 강의로 넘어가서 MF 백 치고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보면 10, 100, 100, 10 맞죠? 여기서 100 아니었? 이렇게 딱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다운캐스팅 우리 돌아왔죠? 네, 이렇게 됐고
그럼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는 이거 지워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점 했을 때 이걸 보고 넘어가니까 내 거 변수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지금 이걸 코드 어시스턴트라고 하거든요. 코드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없다고 치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이렇게 문장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런 상태다. 그럼 사실 알 길이 없어요. 찾아가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보고 어디서 온 거야 라고 가보면 여기서 왔군. FF는 M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한 거다. 그럼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변수가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사실 더 말씀드릴 건 있어요. 뭐 이렇게 상속 관계에 있어서 업캐스팅을 하고 여기 업캐스팅을 이렇게 하고 이건 아니지만 그렇죠. 업캐스팅을 하거나 이것도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업캐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다운캐스팅을 함에 있어서 변수가 동일했을 때 오는 오류들이나 접근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뭐 다른 강의나 다른 블로그에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쓸 일도 많이 없고 뭐 그렇게 접근할 일도 없습니다. 왜? 애초에 이렇게 안 만들어요. 똑같은 이름을 하는 순간부터 혼납니다. 누군가에게. 왜냐면 상속을 받았다는 건 거기에는 대부분 변수들도 사용을 하려고 하지만 변수로 직접 접근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초급을 좀 뛰면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father에도 백이 있고 me에도 백이 굳이 있어야 된다면 이렇게 바로 father의 백을 접근할 수 없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나요? 접근 제어 지시자죠. 그래서 이거를 프라이베이트로 만들어 놓고 굳이 누군가 상속을 받아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퍼블릭으로 해서 int get back price 가격을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뭔지 모르시겠죠?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나중에 뭐 조급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그 값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값으로 접근 못하게 해요, 변수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굳이 쓰고 싶으면 지금 여기 이렇게 에러가 나죠? 이렇게 못 쓰게 해요. 이건 지금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직접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 뭐 상속을 받았을 때 다운캐스팅, 업캐스팅 했을 때 그 변수의 값이 아니고 뭐 얘가 갑자기 미를 가리키고 그랜드파더를 가리키고 이거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러는데 상속 관계에 있어서 바로 접근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그냥 생각 안 하시고 일단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건 다시 원복을 시켜 놓을게요, 제가. 이렇게 지우고 다시 퍼블릭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클래스 형변환을 했고 이제 이번 시간은 다시 강의로 넘어가야겠죠? 서두가 좀 길었는데 드디어 아기자기하게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연산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연산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좀 이 문자가 좀 많아요. 이게 설명을 읽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사실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냐면 그냥 우리 수학에서 생각하는 산수랑 똑같은데 코딩용으로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게 있다. 뭐 그런 거고 그냥 이걸 딱 바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문자들이 있어요. 우리 키보드에 다 있죠? 이 키보드가 없다면 누군가 게임하다 열받아가지고 PC방에서 전원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보드 이러면서 키보드 부셔가지고 없으신 분들 외에는 다 있을 겁니다. 이게 요 문자를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 거기에 1 더하기 1이냐 1 나누기 2냐 4 나누기 2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4가 2보다 크냐 2가 4보다 크냐 뭐 이런 거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처음 생소한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연산식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언어들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뭐 좀 아닌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에 보면은 이런 조합들이 있다. 뭐 종류가 이런 게 있다. 이걸 그냥 눈으로 익혀야 되는데 여기 다른 블로그에서도 보셨을 거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결합 방향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초급이라는 걸 하나 더 달아놨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상 해봐야지 압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잘 몰라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뭐 방향이 이쪽이니 저쪽이니 뭐 방향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글 쓰는 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 오른잡이면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괄호를 꼭 기억하시고요. 요 꺽쇠들. 뭐 영어로 하니까 브라켓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뚜껑 같은 거라고 하나? 그런 브라켓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뿔뿔 이제 플러스 플러스 하는 것들 그리고 나눗셈인데 요것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은 실무에서 촉각을 다투는 이게 한번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촉각을 다투는 거 아닌 이상에는 시프트 연산은 그렇게 딱 필요가 없고 요즘에는 시프트 연산을 많이 속도를 따라잡았기 때문에 정말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의 속도를 정말 따진다. 이거는 0.0001초라도 빠르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프트 연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교 이건 아주 너무 많이 나오고 이거는 우리 봤었죠. 친자 확인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많이 봤을 거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는 제가 동그라미 X로 해놨는데 세모를 찾으려다가 그냥 세모보다는 그냥 동그라미 X 원하면 하시고 싫으면 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요거 보이시죠? 는하고 별는 슬러시는 퍼센트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는 빼기는 이런 거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초급을 달아 놓은 거고 우선순위라는 거는 결합방향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순위라는 건 얘네들이 서로 만났을 때 누가 먼저 연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느냐예요. 그래서 사실 연산식이라고 하는 건 결합 방향을 먼저 고려를 하고 우선순위죠. 다시 여기 보시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산자를 택하고 연산한다는데 어떤 서로 만났을 때 어떤 놈을 먼저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하고 어느 쪽으로 갈 거냐를 정해요. 근데 이 결합 방향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생각하지 마시고 예시를 그냥 통해서 같이 보시죠. 그래서 이건 설명 따로 안 드릴 거고 밑에도 그냥 제가 비워놨어요. 그래서 실제 코딩을 보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합시다. 그게 낫겠죠? 이거 뭐 어차피 뭐 그렇게 따지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그냥 실먹어서 알아서 하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합시다. 이런 걸로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너무 깊이 공부를 했더니 흥미를 잃었거든요. 저 같은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영상 강의에서는 가볍게 그냥 훑어보듯이 하시고 나중에 좀 더 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서적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서적이 나오면 참 좋겠네요. 그럼 제 책을 사라고 강매를 할 텐데. 안타깝네. 자, 각설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센티가 아니라 센치 하고 05 넥스트 하나 누르고 피니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됐고 뭐 하나 만들까요? 패키지도 하나 만들어 볼까? 컴점 센치 하나 만들고 클래스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연습할 거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뭐 할까? 어, 스터디? 뭐 이름이 맨날 안 떠올라요, 저. 적절한 게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애드립으로 칠래니까 뭐 자꾸 이상한 것만 생각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인 하나 만들었어요. 어, 드디어 아기자기하게 뭘 하나 해보네. 아주 그냥 기대가 큽니다. 첫 번째, 어, 최우선 최우선 변산자, 최우선 연산자. 이거 최우선 한번 치자. 뭐 귀찮아, 그죠? 이렇게 한번 치고 두 번째로 할 거는 사칙 연산. 그다음 세 번째는 비교를 볼 거고 네 번째는 논리 이런 걸 볼 거예요. 논리. 가볍게 이렇게만 볼 겁니다. 최우선 연산자 한번 볼까요? 제가 요런 거, 그다음에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생각하지 말고 우리 괄호만 딱 생각합시다. 이게 언제 많이 쓰냐면요. 어, 수학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1하고 더하기 1 이렇게 할까? 그리고 원래는 곱하기는 요건데요, 별자. 이거 안 하고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생각하시기 쉽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어, 요걸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 이거 한번 보자고요. 초등학교 산수를 배우셨다면 아니면 유치원 때 배우실 수도 있겠다. 이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학원에서 알려주시죠. 1하고 1 더하는 거고 이건 더하기 표시야, 이건 곱하기 표시야 이렇게 알려주신 다음에 얘하고 만나면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야.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만나면 1하고 2하고 곱한 다음에 1을 더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몰랐을 때 어떻게 됐나요? 1 더하기 1 해서 2를 만든 다음에 곱하기 2 해서 정답 4야 라고 했던 기억이 나시죠? 실수. 근데 이게 아니라 틀렸어. 정답은 2를 곱하고 1을 더해서 정답은 3이야.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볼까요? 그러면 이 괄호를 어떻게 쓰느냐? 한번 해볼까? 어쩔 수 없이 이품을 좀 써야 되는데, 이품을 쓰지 말자. 그냥 바로 찍어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정답은 뿅뿅뿅 이렇게 해놓고, 이 괄호를 쓴다는 건 어떤 거를 식을 사용할 때 뭐 곱하기가 있든 플러스가 있든 나누기가 있든 뭐 비교를 하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이 괄호부터 생각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1 플러스 1 이렇게 있고 곱하기는 이제 별로 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 수학적으로 한다면 원래는 1 곱하기 2를 먼저 하고 1을 더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부러 1 더하기 1을 정말 먼저 하고 싶으면 이렇게 먼저 하고 싶은 거에다 괄호를 씌우는 거예요. 이거 수학 시간에도 배우셨을걸요?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1을 먼저 하고 2를 곱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요? 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곱하기보다 더 우선이에요. 가장 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괄호를 무조건 먼저 행동합니다. 그럼 정답을 진짜 한번 볼까요? 어떤지? 이렇게 해서 더하긴 더하는데 이것도 알려드려야겠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썼죠?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생각해 보려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러실 텐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잠깐. 정답은 4가 됐어요. 1부터 1을 더하고 2를 곱하니까 4가 됐죠. 우리가 틀리다고 했던 그 답. 왜? 가로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벌써 하나 보여드렸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걸 잠깐 지워볼게요. 다시. 빡. 이렇게. 제가 왜 괄호를 넣었을까요? 갑자기 여기다 플러스를 쓰고. 이 프린트를 할 때 얘는 무조건 문자열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쳤을 때 이게 자동으로 될지 모르겠어. 요즘은. 보면 얘도 나오겠지? 나오긴 나와주네. 특정 언어로 가면 이거를 지금 잘못하면은 이게 지금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라서 이게 문자로 바뀌어요. 이거 나중에 배우실 텐데, 어, 여기에 찍는, 여기 들어가 봐야겠다. 설명이 막 중구난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트링으로 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보내주는 값은 스트링이 돼야 돼요. 찍으실 때, 프린트 할 때, 여기 콘솔 창에다가 찍어볼 때, 여기는 스트링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를 안 하면 일단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바꿔주나? 바꿔주려나 모르겠네. 안 될 텐데. 요즘 좋아졌나 봐요. 제가 할 때랑 다르네. 띡? 되네. 그런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무에서 해보니까 이렇게 치니까 문자열과 뭔가 결합을 해야 되는 게 현상이 일어났을 때 잘못되는 경우에는 값이 이상하게 찍힙니다. 뭐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43이 돼요. 이상하죠? 왜? 계산을 하고 이거는 그냥 뒤에 덧붙이기 때문에 문자로 이미 바뀌어서 4하고 3하고 숫자가 합쳐져서 그냥 문자 43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 43이라기보다 문자 43입니다. 스트링. 이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산을 정말 우선시해서 먼저 해야 된다면 아까처럼 이렇게 가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거 계산을 끝내 놓고 붙여라.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 지워야겠네. 음,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 정답은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 괄호 같은 경우는 이걸 먼저 해라 라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렇게 다 엔터를 띄워 놓을게요. 여러분 보기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것도 띄워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식은 저 첫 번째 거니까 요거니까요. 제가 제가 군대 출신이라 줄맞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죠. 여기 보시면 이거를 괄호를 빼볼게요. 어떻게 될지 과연. 프린트 했고 찍어보자. 정답은 3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다시 수학적 식으로 바뀐 거예요. 2 곱해서 2 나왔고 1 더하고. 그래서 이 괄호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 이거부터 한다 무조건. 되셨죠?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네. 이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뭐 해도 됩니다. 근데 그냥 알아서 4층 연산에서 우선순위를 곱하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주는데
확인 사살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혹시나 모를 실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왜? 다음 사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방금 배웠으니까 아직 안 배웠구나. 이 곱하기가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거보다 먼저 한다는 거 덧셈보다. 근데 이거를 막 급하게 코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여기다 숫자를 뭐 바꿀 일이 생겼다라든가 아니면 여기를 숫자를 이렇게 바꿀 일이 생겼다. 이런 걸 했을 때 괄호가 없으면 곱하기가 먼저라는 걸 알면서도 분명 무언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칙연산에서 곱하기가 먼저라는 걸 알면서도 알고 있지만 순간 놓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괄호를 닫아줘서 확인사살로 이거는 꼭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곱하기 먼저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물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드 한 줄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빼시는 경우도 있는데 없어 보이기도 한다고 막 이래요. 아, 야, 촌스럽게, 야, 초보야? 뭐, 초짜야? 누가 요즘, 당연히 곱셈이 먼저인데 여기다 왜 가로를 왜 해? 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냥 저처럼 설명하시면 됩니다. 확인사살용이라고. 혹시나 급하게 코딩을 하다가 여기를 실수를 해서 값을 바꾸거나 이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닥쳐! 라고 한다면 그분들 앞에서는 예, 지우겠습니다. 조용히 지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대리나 과장으로 됐을 때는 저처럼 설명을 해주시면서 친절하게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코딩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넣는 거야. 이게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시면 돼요. 싫으신 분들은 안 넣으시면 됩니다. 되죠? 아이고 이렇게 자꾸 잡설이 많어. 그 다음에 사친연산. 이것도 찍어보자. 일단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더하기는 요거, 빼기는 요거, 나누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요. 더하기 빼기는 사실 설명드리기가 너무 저거 한데 그냥 보여드리자. 방금 봤던 거예요. 1 플러스 1. 한번 볼까요? 정답은 2. 이거 치워. 빠염. 됐고 1 더하기 2 하면 이거 뭐야? 1 더하기 2는 2 됐고 3 더하기 4 하면 뭐 귀요미야? 그 다음에 곱하기 빼기 해볼까? 1 빼기 2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죠. 됐죠? 2 빼기 2라면 1 나와야 되고 아 이건 뭐 너무 지루하다. 됐어. 됐고 그 다음 이제 곱하기는 요겁니다. 별 방금 봤었죠? 1 곱하기 3은 3 됐어. 0 곱하기 3은 과연 빵이죠. 됐죠?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 자꾸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지? 문제 안 됩니다. 조금 짚고 넘어갈 볼 문제. 나눗셈에서 요거하고 요게 있어요. 일단 한번 결과로 보자고요. 4 슬러시 2 하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4% 2 과연 어떻게 찍힐까? 얘는 2가 나왔고 얘는 빵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말로 풀면 이걸 거예요. 자 보자. 사과 4개를 2명에게 나눠 나눠주면 각각 뿅뿅 개의 몫을 이런 몫을 가지고 가지 소설 시간이야? 가지게 되며 그 다음에 나머지 헤헷 나머지는 뿅뿅개이다. 이런 말이 돼요. 왜 뭐냐면 사과 4개를 두 사람에게 나눠줬을 때 어, 지금 요 슬러시 있죠? 요 슬러시와 요 퍼센트가 있는데 각각 2개씩 갖는다는 뜻이고 즉 몫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몫 왜 이렇게 한글을 못 치니? 어? 됐고 이거는 나머지가 빵빵게 아니다. 사과가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아 이거 목과 나머지 뭐였지? 아 이러면 뭐 피자수 재수 막 나오는데 아 이러면 이게 수학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안 할래요.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고 드세요. 이거는 좀 어렵다 하면 사촌 동생이나 아니면 조용히 서점 가셔서 초등부 뭐 이런 서적 코너 있죠? 뭐 사칙 연산하는 그런 책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 마법 천자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쉽게 해주는 산수책 있을 겁니다. 창피하지 마시고 가서 그냥 쓱 보시면서 아 사촌 동생이 어떤 책을 좋아하려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창피하지 않을 거예요.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사촌 동생에게 이런 산수책 사주는 남자, 아주 차가운 도시 남자 되는 거죠. 됐고 그래서 요게 2개가 있는데 요거를 요걸로 혼동하거나 요거를 요걸로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목과 나머지는 전혀 다른 값이잖아요. 보시면 2하고 0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볼까요? 2 나누기 2, 2% 2. 딱 보면 1하고 0이죠. 그런데 숫자가 동일하면 이게 혼동이 옵니다. 잠깐 이게 몫이었나 나머지였나? 헷갈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갈게요. 4에서 2를 나누면 몫은 두 개씩 가져가니까 2가 되는 거고 값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건 다 두 개씩 가져가서 4가 안 남았으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혼동하기 어려운 걸로 해볼까? 이렇게 3, 3. 정답은 둘 다 1이에요. 이상해지죠. 이렇게 되면 값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목과 나머지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나머지였어요. 그러면 이걸 써야 되는데 이 몫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값이 똑같다 보니까 이거를 안 했다고 치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1 맞군 하고서 그냥 코딩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술 4친연산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나머지였는데 응? 목이었는데 나머지를 여기다 쓴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바꿔놓고 요 두 가지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말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인데 비교는 요게 있고 이거 자동으로 생기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석 처리할게요. 이게 있고 요게 있고 뭐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있고 같다. 이렇게만 알아볼까요 한번? 이 비교는 언제 쓰냐면 니께 크니 내게 크니 내게 작니 니께 작니 이런 걸 하는 거라서 여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강의를 잠깐 볼게요. 여기 비교 연산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요거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 기억하지 마세요. 비교 이거 친자 확인이었는데 왜 비교인가요? 친자를 확인한다는 거는 이쪽 놈하고 저쪽 놈하고 비교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놈 저쪽 놈을 비교해서 친자 확인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네 개를 보시는데 이 결합 방향을 보시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굳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방향이 뭔 뜻이냐?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뿅뿅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강의로 일로 돌아가. 결합 방향을 쭉 잊어버리지 않으시게 이렇게 해놔야겠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1, 2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저 위에 있는 문자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2 이렇게 쓰고 1, 2 이렇게 하고 1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1이 2보다 작니. 근데 사실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가 1보다 크면.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정석대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냥 이거는 딱 보면 그냥 그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딱 봤을 때 2가 당연히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2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고 1이 2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결합 방향을 생각해서 얘기를 하면 1이 2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말이 이거는 왼쪽으로 가 있죠. 꺽쇠가. 그럼 이게 왼쪽 게 크다는 거예요. 이건 오른쪽 게 크다는 거고 1이 2보다 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2가 1보다 작으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원래는 결합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1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이래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1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런 겁니다. 말이 결합 방향에 따라서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요거나 요것처럼 말을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딱 봤을 때 이쪽 꺽쇠가 오른쪽으로 벌려져 있으면 오른쪽 놈이 크다는 뜻이고 꺽쇠가 왼쪽으로 돼 있으면 왼쪽 놈이 크다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 놈이 크고 같니? 왼쪽 놈이 크고 같니?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예제로 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찍어보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써볼 텐데 이렇게 쓰면 여기 어떻게 찍히냐면요. 비교를 했다는 건 이 값이 내가 말한 대로 정말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니? 아니 반대로 천천히 할게요. 오른쪽 놈이 왼쪽보다 크니? 이거에 대한 참 거짓을 알려줘요. 참 거짓. 이건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어, 우리 거의 첫 시간일 겁니다. 그때 논리형을 설명을 하면서 true, false를 얘기했었죠. 그때 이 값이 맞니 틀리니 이걸 했을 때 설명을 했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보여줄 겁니다. 진짜 그런지 볼까?
펄스로 나와요. 아, 지금 이거부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띡 찍어보면, 아까 쓸데없는 거 지우고. 보면, 다시 찍어. true로 나오죠? 1이 2보다 작으면, 이 맞아? 어때? 이거는 맞는 식이야? 라고 연산식을 물어봤을 때 참으로 던져준다는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요럴 때 보통 비교문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었을 때는 반대로 찍으면 아까 어땠었죠? 펄스죠. 그래서 얘는 true, 펄스로 이렇게 보여준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한번 쳐볼까? true죠. 작거나 같으면 같지 않잖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그렇게 하신 분은 없겠지만 분명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누군가. 자꾸 나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작거나 같으면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써볼게요. 작거나 같으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으면은 이게 참이거나 이게 참이면 그냥 true로 나와요. 둘 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된 거는 얘든 얘든 하나만 만족하면 true로 나옵니다. 그런지 한번 볼까요? 반대로도 해볼게요. 이렇게 찍어봐. 펄스예요. 1보다 크지도 않고 같지도 않죠. 2보다 1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펄스가 돼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작은 거는 일단 한정 만족하잖아요. 요놈 작거나. 그러면은 이미 true로 그냥 떨어집니다. 볼까요? true가 됐죠. 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크거나 같으면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거를 요렇게 쓰는 거야. 안 되죠? 요거를 요렇게 쓰거나 이게 안 됩니다. 이 꺽쇠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꼭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아마 어차피 이렇게 타이핑을 이렇게 치셔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오류를 표시해 주니까 뭐 크게 걱정은 없지만 꺽쇠는 왼쪽에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비교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가 볼까요? 요럴 때 보통 비교를 어떻게 쓰냐면 어떤 숫자를 받아놓고 1이 2보다 작으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둘 다 숫자로 쓰지는 않고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어떤 하나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변수 하나 또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숫자로 하지 않고요. 1이 아니지. x가 y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근데 이 숫자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초기값을 넣었지만 이렇게 넣지 않고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선가 이 값을 채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걸을 때 그럴 때 이 비교문을 많이 쓰게 돼요. 아시겠죠? 이거 이제 지울게요. 그다음에 논리인데 논리는 여기 지금 봤던 것처럼 true, false가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몇 개 더 있어요. 이렇게 더 요거 앰퍼센트 그다음 이거 저는 그냥 히끗히끗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더라? 스탠드바라고 하는가? 세워져 있는 바 이게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알아보자고요. 볼게요. 어떨 때 쓰냐면요. 일단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하면은 요거 논리라는 건 참이냐 거짓이냐를 말한다고 했죠. 아까 봤던 게 여기서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런 거를 조합을 해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if를 또 쓸 수밖에 없는데 어쩔 때 쓰냐면 if 조건문에 어, 1이 2보다 작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참이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친다면 뭔가 조건을 하나 더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말도 안 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1이 2보다 작으면 이라고 했죠. 하나 비교가 끝났어. 그런데 작으면 요게 참이면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을 해봐 라는 거예요. 이 뒤에 거를. 그래서 요 앞에 퍼센트가 아니지? n% 두 개가 나오면 앞에 놈 뒤에 놈 둘 다 참여해야 된다. 이게 좀 혼동이 이제 오실 겁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 실무에서 혼동이 왔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좀 쉽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전 두 개로만 할게요. 여기다가 어떤 분들 막 이렇게 넣고 괄호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괄호를 계산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간단하게만 봅시다. 일단 이 놈이 들어가면 앞에 놈 뒤에 놈 둘 다 참이어야 돼요. 둘 다 참. 근데
슬러시 세운 거 있죠? 이게 들어가면 앞에 놈이든 뒤에 놈이든 하나만 참이면 됩니다.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리는데 하나만 참. 예.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 쳐놓고 여기다가 뭐야? 여기다가 하나 복사가 안 되네? 그냥 치지 뭐. 이게 한글로 해놔서 그런가 보네요. 제가 1 똑같이 해놓고요.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2를 해놓고 죄송합니다. 오늘 음료수를 안 때렸네. 잠깐만요. 미쳤네. 벌써 지금 40분이야 강의를. 지치시겠네. 여기서 끝나겠다. 요거만 말씀드리고. 어, 요렇게 되면 요 놈 사이에 지금 서로 껴있는 애들은 둘 다 참여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얘거나 얘나 둘 중 하나만 참이면 됩니다. 뭐 됩니다. 뭐 발음 이상해. 혀가 꼬이기 시작하네. 됐어. 요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설명 어떻게 드릴까? 왼쪽 거가 참이고 오른쪽 것도 참, 둘 다 참여해야 되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딱 한번 찍어볼까? 실제 값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찍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뭐 바로 필이 오시겠죠? 인트 x는 100이고 인트 y는 200이에요. 그래서 해볼까요? x가 y보다 작고 그 다음에 x가 y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둘 다 참일까요? 진짜 한번 볼까? 100, 200이죠. 100이 200보다 작아. 맞아서 통과했어. 그 다음에 100이 200보다 작거나 같아? 됐어. 그럼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논리.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볼까 또? 똑같이 x는 y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부터 볼까요? x는 y보다 작죠. 100은 이보다 작아. 작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봤는데 x가 y보다 크면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니까 얘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지 한번 볼까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찍어보고 끝낼게요. 111 일로 들어오면 111이고 일로 들어오면 222예요. 이건 주석 처리하고요. 빌드 한번 해볼게요. 둘 다 사용이 됐죠? 그래서 얘는 둘 다 참여해야 되고 밑에 거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된다.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볼까요? 앞에 놈이 거짓이야. 이렇게 됐을 때. 이래도 하나만 참이면 되니까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만 마지막 과제. 이거는 내가 찍어보지 않겠어.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지 요건 다음 시간에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좀 같이 하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이 if 조건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 강의는 마저 못했던 요 여러분 과제 확인을 하고 조건절 같이 한번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